자, 57페이지. 57페이지. 입안 절차 나와 있죠. 자, 관리 계획을 입안해서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한번 더 읽어 볼까? 입안권자는 원칙이 누구예요? 특광시장 군수입니다. 자, 예외적으로 누구도 입안을 해요? 국도도 입안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은 원칙은 누구? 시도 대도시. 자, 예외적으로 국장도 하기도 하고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입안권장하는 절차는 당연히 뭐를 해서 기초조사를 해서 의견 듣는 게 입안 절차지요. 입안권장하는 절차. 자, 누가 의견을 들어?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습니다. 자, 결정권자는 뭘 하지요? 협의를 하고 심의를 합니다. 자, 의협심, 요게 절차입니다. 자, 협의심의는 결정권자가 하는 절차예요. 의견은 입안권자가 하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물론 입안권자와 결정권자가 똑같으면 제가 다 하겠지. 입안하는 자고 결정하는 자가 다르다면 이렇게 역할 분담을 시키라 이 말이에요. 자, 고시는 누가 했어요? 결정권자. 열람은 누가 시켰어? 누가 열람시켰어요? 특광시장 군수라고 해야지. 열람이라 입안권자라 하면 안 돼. 특광시군이 시키는 거야. 며칠 이상. 뭐 욕하는 소리 자꾸 들리노. 아니 14일 하려면 끝까지 하든지. 뒷말을 안 하니까 자꾸 욕처럼 들리잖아. 이는 계획을 만들 때 열람이 14일이지. 이거 용도식 만들어 놓고 14일만 보여주면 되나? 아까 광역도시 계획도 30일 이상 보여줘 놓고는 요거는 기간 제한이 없는 것이요. 맞죠? 자, 우리 이제 기초조사부터 보시는데요. 아까 광역도시 계획의 기초조사 있잖아요. 그대로 준용이에요. 기본계획도 그대로 준용했죠. 그래서 첫 번째, 광역도시 계획의 기초조사를 그대로 뭐한다? 준용한다. 그럼 광역도시 계획에서는 뭘 공부하셨는데? 두 가지 했잖아. 해야 된다, 의무. 그리고 기초조사 정보체계.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기본계획은 여기다가 뭐가 더 들어갔어요? 토제가 들어갔잖아. 토지 적성평가, 취약성 분석 들어갔죠. 여기도 똑같아요. 토제가 들어가야 돼요. 과거에는 관리계획 만들 때부터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니까. 근데 지금은 기본계획부터 요걸 넣으라고 되어 있는 거야.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 국토계획법은 관리계획에 한 개가 더 들어가요. 환토제입니다. 이게 환경성 검토야. 아까 제가 계획의 내용에는 기반시설, 공간구조, 환경, 경관 이런 거 다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근데 관리계획은 내용에 있는 게 아니고 기초조사 할 때 환경성 검토를 다 하는 거야. 미리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관리계획에는 뭐가 더 추가적으로 포함된다? 환토제. 아까 기본계획에는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의 내용에 토제가 추가됐죠. 여기는 뭐 환토제가 추가된 환토제. 요게 차이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어려운 거 없잖아. 광역도시계획을 준용하는데 환토제가 추가된다. 이거밖에 없잖아. 그럼 뭐가 어렵다고? 생략사유가 어렵다니까. 생략사유가. 그 생략사유만 그냥 버리면은 마음이 너무 편해. 네가 혹시 나오면 그냥만 내가 찍어줄게 하면 마음이 워낙 편해. 근데 그거 하나 잡으려면 온갖 정열을 다 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면은 우리가 할 일이 못 돼요. 1번 봅니다.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 준용돼 있죠. 제목의 밑줄.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를 그대로 준용해요. 그 광역도시계획에서는 두 개 했다니까. 의무다. 또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해라. 요 두 가지 하셨잖아. 똑같은 거야. 자, 두 번째 줄. 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밑줄. 경미한 사항이죠. 경미한 사항은 뭐 한다? 그러하지 않다라는 말은 광역도시계획이 기초조사가 의무였잖아. 그러면 그러하지 않다 말은 의무가 아니다. 의무가 아니다. 그 말 생략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경미한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리고 2번, 3번, 4번을 묶으세요. 2번이 뭔가요? 제목의 밑줄 환경성 검토. 3번이 뭔가요?
토지 적성평가. 아이고야. 4번까지 묶을 필요 없는데 잘 묶었다. 2번, 3번만 묶으면 돼. 아이고, 쏘리. 저는 이게 너무 미안하고 이러면 가끔 영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저는 일본말도 안 나오는데 일본말 하면은 우리는 반일 감정이 심하잖아. 그래서 일본말 안 쓰려고. 자, 환경성음 또 있죠. 4번 해보세요. 제목을 그렇게 다 넣어놨어요. 4번의 두 번째 줄.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 밑줄. 그러니까 뭐가 포함돼야 돼? 환토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환토제가 포함돼야 된다. 근데 4번은 생략사유네. 생략사유. 그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물론 경미한 것도 생략사유지만 4번에 생략사유가 하나 더 있죠. 넘겨보실까요? 다음 페이지 보니까 시푸른 박스가 있네. 오른쪽 페이지까지 있네. 그거 딱 느낌에 거기 빠지면 못 나올 것 같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보지 말자. 그래서 경미한 거 하고 대통령용으로 정한 건 생략사유가 있다라는 그 정도만 기억하고 갑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이제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죠. 주민에게는 공청회 합니까? 열람합니까? 열람하지요. 읽어봅니다.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는 얘들이 입안권자죠. 입안권자는 도시공 관리계획을 할 때는 입안할 때는 밑줄 주민 의견을 들어야죠. 거기다 적으세요. 공청회 X. 공청회 아니고 뭐 한다? 열람시킨다는 겁니다. 의견을 들어야 되고 역시 공청회든 열람이든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뭐 해야 돼? 반영해야지. 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다만 국방상 밑줄 국가안전보장상 기밀 기밀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필요가 있는 상황 괄호 안에 밑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 요청이 있는 경우만. 그러니까 보세요. 요 주민 의견하고요. 요 협의심에는 생략사유에 같다고 일단 생각하시라고. 경미한 거는 경미한 거 하고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뭐 기밀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이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요청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국방상 기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죠. 그렇다고 해서 시장군수 지 마음대로 이는 국방상 기밀이 필요해. 주민 의견 안 들어도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는 거야. 아시겠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아시겠죠?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이 필요하다면 주민 의견하고 협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개는 생략사유가 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됐습니다. 밑에 박스 일단 안 보셔도 돼. 넘기세요. 넘겨봅니다. 다음 페이지. 10번 박스 밑에 지방의회 의견이 나오죠. 주민 의견 들었으면 누구 의견 들어야 돼? 지방의회. 지방의회는 무슨 의회? 특광시군. 무조건 특광시군이라니까. 우리 교재는 우리 교재가 아니고 뭐 책에 안 나와 있죠. 국장,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관리계획을 위반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자, 그걸 괄호로 묶어주세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앞으로 그걸 기억해. 에 대해서 지방의회 뭘 들어?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지방의회는 특광시군 의회고. 다만 또 다만 나오죠. 그게 아니구나. 자,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은 몰라도 돼. 보세요. 주민이 의견 듣는데 주민한테 열람시킨다며. 열람은 며칠 이상 열람을 시켜? 이거는 공식이잖아. 그럼 보세요. 특광시장 군수가 자기가 위반하면은 자기 특광시군의 주민한테 열람을 시킬 거 아니에요. 열람은 몇 밑에 관정이 시키는 거거든. 국도가 만약 위반하죠. 국도가 위반해도 주민은 어느 주민이라고? 얘 특광시군 주민이라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서류를 얘한테 보내. 서류를 얘한테 보내. 그럼 얘가 주민한테 열람시키는 거야. 의견을 들어서 다시 이렇게 돌려줘. 얘들이 직접 열람시키는 거 아니라고.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그럼 지방의회도 특광시군 의회거든. 그럼 국도는 얘한테 서류를 보내. 그럼 얘가 자기 시군의 의회 의견을 들어. 그래가 다시 돌려줘. 이렇게 한다고. 뭐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하는 건데 시험에는 안 나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방의회는 뭐를 기억하셔야 되느냐면요. 지방의회 의견은 아까 관리계획 내용이 6개가 있었잖아. 6개가 관리계획 내용이 있었는데 지방의회 의견은요. 6개를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요 5번은 지방의회 의견 안 들어요. 이게 5번이 뭔데? 이 마을을 놓고 수립하는 계획이잖아.
요거는 지방의회 의견은 안 들어. 그러면 용도지역 지구구역은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지. 기반시설은 들어야지. 안 넣는 것도 있어. 근데 안 넣는 까지 기억 못해. 들어야 돼. 아시겠죠? 4번은 이 법에 없죠? 국회법에 관리계획을 하는 게 아니잖아. 4번 일단 생각하지 마요. 개발사업 정비서. 그러면 결국은 지방의회 의견 안 듣는 건 요번밖에 없는 거야. 용도지역, 요것도 용도구역이잖아. 듣는 거야. 그럼 지방의회는 이번에 한 개만 딱 기억하면 돼. 지방의회는 지지다. 아까도 뭐 지지 했는데 또 지지가 또 나네. 지지. 애기 보고 지지 이렇게 하면은 손대라는 거야, 대지 말라는 거야? 대지 말라는 거야. 그럼 지지하면은 지방의회는 지구단위 계획 절대 나오면 안 돼. 다른 거 몰라도 지방의회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 이렇게만 기억해. 그럼 다른 건 듣는다라고 해야지. 용도지역 지구구역이나 이런 것들은 듣는다 했다 그렇게 기억을 해줍니다. 개발사업 정비사까지는 지금 신경 안 써요. 그래서 그 밑에 박스 있죠. 심화학습에 지방의회 의견정지 박스 있잖아요. 그런 그 박스를 일단 기억하지 말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은 없다. 그것만 일단 기억해 주세요. 그 박스 안에는 지구단위계획은 없어요. 예, 그렇게만 일단 기억을 해줍니다. 자, 됐습니다. 그럼 이제 지방의회까지 의견 들었네. 근데 생략사유가 있는데 우리 책에는 또 생략사유란 말을 또 안 해놨네, 그죠? 그럼 이것도 생략사유 있을까 없을까? 있지. 경미한 거하고 또 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게 있겠지. 그러면 경미한 건 다 생략사유야. 공통생략인데 요거 기초조사하고 지방의회는 생략사유가 경미한 거 말고 생략사유를 기억해야 돼. 그럼 요 세 개는 경미한 거 말고 생략사유가 아까 뭐였어?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 그게 생략사유고 경미한 거 빼고 요거는 공부 안 했고 여기는 경미한 거 책이 없고 일단 뭔 소리인지는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정리합니다. 정리합니다. 몰라야 됩니다. 요 세 개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략사유가 우리 관리계획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데 경미한 건 다 생략할 수 있다니까. 근데 우리 경미한 것까지는 욕심내지 마요. 좀 일단 절대 욕심내지 마. 경미한 거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생략사유 또 있거든. 경미한 거 말고도 있는데 경미한 거 말고 협의심의하고 주민의견은 생략사유가 같다고.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이야. 관계 중앙행정기 요청 있을 때 요 세 개는 같고 요 두 개는 좀 달라. 달라. 근데 얘는 사실은 한 거야. 지지했잖아. 지구단위 계획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생략사유야. 지방의회는. 그리고 이거 끝내면 돼. 그러면 나중에 얘 생략사유면 우리가 좀 잡으면 되겠네. 그 생략사유는 나중에 잡는 거예요. 나중에. 일단 이해는 됐어요? 네. 그래 생략사유만 아니면 참 아무것도 아닌데 생략사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이번엔 결정 절차 갑니다. 결정 절차가 뭔가요? 협의심의. 결정 절차 협의심의잖아. 협의심의는 틀릴 거 있고 없고? 없지. 국장이 하면 중앙. 예, 지자체가 결정하면 중앙이란 말만 빼면 돼. 지방도시의 심의죠. 읽어봅니다. 자, 됐습니다. 필요 그건 안 봐도 되겠네. 넘기세요. 다음 페이지 절차는 협의심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사전 협의돼 있죠. 협의 동그라미. 그런데 협의는 누구하고 협의하는 건가요? 관계 행정기관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도지사는 이렇게 돼 있죠. 시도의사. 우리는 시도의사 다음에 시장군수를 넣어줍시다. 시도의사, 시장군수. 시장군수도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죠. 절차는 똑같은 거야. 결정하려면 관계행정기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됩니다. 됐죠? 두 번째, 국토부 장관 나오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무슨 장관이 나와? 해양수산부 장관이 나오죠. 국장 가로 묶으세요. 얘들이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누구하고 협의한다? 중앙 동그라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겠죠. 협의 동그라미. 이해갑니까? 아무것도 없어. 국장이 협의하면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그죠? 지자체는 중앙 빼고 관계행정기관회장과 협의한다. 자, 그리고 얘들은 며칠이나 의견 제시한다. 요거는 광역이나 기본계획하고 똑같네. 30일 이내 의견 제시한다. 근데 동그라미 2번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는 게 아니고 국장하고도 해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요거는 몰라도 돼요. 요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다음에. 자, 3번 이제는 심의 가야죠. 심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협의하고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협의 심의. 자, 1번 국토부 장관 가로 묶으세요. 국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어디에 심의합니까? 중앙. 협의 심의는 국장이 하면 중앙밖에 물을 게 없어요. 중앙도시계획에 심의하죠. 시도의사 다음에 역시 시장군수 넣으세요. 시도의사 다음에 시장군수. 시도나 시군이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어디에 심의합니까? 시도, 시군, 시도 다음에 시군 넣으세요. 시도,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겠죠. 시도,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해도 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해도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럼 협의 심의는 틀릴 게 있다 없다? 없다. 장관이 하면 중앙, 지자체가 하면 중앙만 빼면 돼. 그게 협의 심의예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 가끔 물어보는 게 뭐냐? 그 공동심의 있죠. 그 밑에 공동심의 있잖아.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직 우리가 공부는 안 하셨는데 지구단위 계획 있죠. 지구단위 계획은 제가 이런 말까지 한 적이 있어요. 아주 구체적인 지구단위 계획은 건물을 다 지어놓고 사진을 착각 찍은 거나 똑같이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지구단위 계획 만들 수 있죠. 그 얘기야.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에는 건축물을 결정하는 내용이 있다 없다? 있다고. 우리 일반 용도지역은 어떤 용도의 건물을 지으라고 정해놓지만 지구단위 계획은 건물까지 결정해 준다니까. 몇 층, 몇 높이, 층수까지 다 결정해 준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결정할 때는 우리 본래 관리계획은 심의기구가 도시계획위원회잖아. 근데 지구단위 계획은 건축물 내용이 들어있죠. 건축위원회하고 공동심의하라 이 말이야. 건축위원회하고 공동심의하라고. 자, 그럼 우리가 다음에 이제 건축법 공부하잖아요. 반대로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건축법에는 심의기구가 건축위원회야. 맞죠? 그런데 건축법에서 어떤 건물을 갖다가 특례를 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물이 막 커지잖아요. 그럼 우리 국토개혁법 입장에서는 건물이 커지면 기반시설이 문제가 될 수 있죠. 주변의 환경 경관 그런 거 기환경 따지는 게 국계법이잖아. 그런 것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 거거든. 그래 건축법에서 이런 뭐 특별건축구역이나 이런 거 막 인정하면서 혜택을 많이 줘요. 뭐 결합건축 이런 거 하면서 결합건축에서 나와. 결합건축에 결합건축이 뭐냐면은 뭐 저쪽 있는 땅에 용적률 사가지고 건물 막 높이 짓는 거야. 이럴 때는 우리 국계법에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공동심의해 또 이런 말이 나와.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우리 국계법은 본래 심의하는 기구가 도시계획위원회잖아요. 근데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 결정하니까 건축위원회하고 공동심의하라고 돼 있고, 건축법에는 건물을 막 높이 이렇게 지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공동으로 심의해 이런 말이 또 반대로 나온다고. 왜? 기반시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 이해갑니까? 그런 얘기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도지사 다음에 시장군수를 넣으세요. 시도의사 다음에 시장군수를 넣어주세요. 자, 중요한 건 뭐다?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밑줄 지구단위 계획. 괄호 밖으로 갈까요? 괄호 밖으로. 지구단위 계획 인하되어 있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면 무조건 따라다니는 말이 하나 있지.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고 용도지역 없애버리는 거 있죠. 걔도 결론적으로 지구단위 계획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는 결정하려면 됐습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에 따라 시도 다음에 또 시군을 넣으세요. 시도, 시군. 시도, 시군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뭐해라?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라. 이런 얘기죠.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공동심의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오른쪽 페이지 한번 볼까요? 오른쪽. 협의심의 생략 있죠? 생략은 아까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주민 의견 듣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 예,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이죠.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 자, 지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협의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해서 봐주세요. 그 박스까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넘기세요. 5번에 고시 송부 열람입니다. 1번에 고시 나오죠. 고시 동그라미. 고시는 누가 시킨다? 그 옆에 적으세요. 결정권자. 고시는 결정권자가 하는 것입니다. 국장이나 시도의사 돼 있죠. 시도의사 다음에 시장군수 넣으세요. 시장군수도 결정하죠. 예, 이사들은 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뭐 해야 된다? 고시해야 된다. 2번 내려갑니다. 자, 송부라는 건 무슨 말이냐? 송부는 의미 없어요. 결론은 열람시킨다는 게 중요한데 열람은 누가 시킨다고? 특강시장 군수가 시키죠. 고시는 누가 했어? 결정권자가 했지. 그러면 얘네들 중에 결정권자 중에 특강시장 군수가 아닌 자 있죠? 아닌 자가 있잖아. 결정권자 중에. 그 자가 누구야? 특강시장 군수가 아닌 자가 국도잖아. 국도. 국도는 있잖아. 국장하고 도의사는. 얘들은 고시는 지가 있지만 열람은 시장 군수가 특강시장 군수가 시켜야 될 거잖아. 그럼 송부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죠? 국도는 얘들한테 송부하고 특강시장 군수가 열람을 시킨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 안 읽어보셔도 돼. 열람에 동그라미 치고 열람은 누가 시키는 거다? 특강시장 군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특강시장 군수가 열람을 시킵니다. 열람 기간은 며칠 이상? 제한이 없습니다. 됐죠? 그렇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오늘 계획, 세 가지 계획의 절차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계획의 절차를 살펴봤다. 자, 우리는 세 가지 계획이 있었어요. 첫 번째, 광역도시 계획이 있고, 기본 계획이 있고, 관리 계획이 있는데, 요 두 가지는 우리를 구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립, 승인하는 절차만 공부했어. 공부는 하지만 우리를 구속하지는 않아. 근데 관리 계획은 입안을 해서 결정해서 우리한테 고시를 하죠. 자, 관리 계획을 우리한테 고시해서 보여주면 우리는 그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지켜야 되죠. 그런데 그걸 지켜야 된다. 이걸 우리를 구속한다 이런 얘기예요. 구속을 하는데 바로 결정 고시가 되면 구속합니까? 지형 도면이란 것이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형 도면이란 것이 고시가 되어야 우리는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부터 우리는 관리 계획 내용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미 알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죠.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사후적으로 뭘 만들어야 돼? 단지를 만들어야지. 관리 계획 결정 고시되면 사후적으로 뭘 만들어야 돼? 단지. 단위 뭐예요? 단계별.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야. 관리 계획 내용이 몇 개인데? 관리 계획 6개지요. 그럼 요 6개, 1번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2번이 용도구역 아닙니까? 3번이 뭐예요? 4번이 개발사업, 5번이 뭐예요? 6번이 요거는 나중에 되면 다 알게 되는 거죠. 요 6개를 몰라가지고 처음부터 우리가 요 6개 기억하려고 막 외우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럼 공부가 너무 힘들어져. 외울 양이 너무 많아져. 자동적으로 이건 알게 되는 거야. 이 6개를 모른다면 국계법을 공부 안 했다는 거잖아. 그럼 요 6개 내용의 결정고시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지형도면이 나와야 효력이 발생한다니까. 이걸 만들고 지형도면을 안 만들면 효력이 발생을 안 해.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관리계획은 다 지형도면이 뭐가 돼야 돼? 고시가 돼야 돼. 그래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그런데 관리계획 내용 중에 3번 있죠. 기반시설. 얘를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뀌었지. 계획시설. 이 계획시설이 결정되면은 이 시설을 3년 내에 설치할 건지 3년 내에 설치할 건지 3년 후에 설치할 건지를 구분하라고 그랬죠. 3년 내에 공사합니다. 3년 후에 공사합니다. 3년 내에 하는 건 몇 단계? 3년 후에 하는 건 이렇게 나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 불러? 단계별 집행계획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럼 단계별 집행계획은 6가지 관리계획에 다 나올 필요가 없어요. 시설이 결정되었을 때만 나오는 계획 아닙니까? 아시겠죠? 지형도면은 무조건 다 나와야 되잖아. 그런 얘기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뭐를 기억하셔야 돼? 단지는 누가 만든다? 그렇지. 입안권자. 입안권자가 하는 거 3개 기억하라고 그랬죠? 단지, 나중에 시설사업 시행자 3개. 입안권자가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기억하자고 할 때 좋은 말로 할 때 기억을 해야 돼요. 이런 거 기억 안 하면 나중에 공법이 싫어진다니까. 제 잘못이 아니에요. 싫어져. 이반 단지하고 시설사업 시행자는 이반권자야. 이반권자 한다는 말은 원칙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반권자 한다는 말은 원칙은 누가 하는 거예요? 특광시장군수. 누구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국도도 할 수 있다. 이게 이반권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 누가 만들어? 특광시장군수가. 예외적으로 누구도 만들 수 있어. 국도가 위반했다면 국도도 만든다니까. 지형도면 누가 만들어? 만약에 국도가 직접 위반한 관리계획이라면 국도가 직접 작성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단지는 누가 만들어? 위반권자. 아시겠죠? 위반권자가 만든다는 말은 원칙은 특광시장 군수가 만들고 예외적으로 국도도 만들 수 있다. 이게 위반권자가 한다는 것이라니까. 이해됐지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효력 복강. 효력 발생 시기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밑줄.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다음 달이라고 우리 시험에 2번. 감정평가사 시험에도 물어보고. 다음 달이 아니요.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요. 또 지형도면 고시지. 관리계획 결정 고시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뭐 나머지 놔두고요. 이번에 내려갑니다. 기득권 보호라고 돼 있죠. 자, 이 기득권 보호라는 게 뭔가요? 관리계획이 바뀌었어. 관리계획이 1번이 뭔데? 용도지역이죠. 그러면 우리 동네 용도지역이 바뀌어버렸어. 그런데 나는 이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용도지역이 바뀌기 전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허가 등을 받아가지고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뭐를 했어? 착수했죠. 이 착수까지 한 자를 우리는 기득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득권자는 관리계획이 바뀌어서 용도지역이 바뀌었든 말든 관계가 없는 거야. 기득권자는 보호를 해 줘야지.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호를 받느냐 이걸 공부하시는 거야. 읽어볼까요? 1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뭐를 했어? 착수에 동그라미 치세요. 착수를 해야 기득권자입니다. 괄호 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법 다른 법률에서 허가인가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허가인가 승인 등을 받아서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 안 받고 있으면 불법이잖아. 기득권 인정 안 돼요. 허가 등을 받아서 착수했죠. 이 자가 기득권자다. 그 자는 괄호 밖에 제일 중요한 말이 뭡니까? 밑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말이 중요하다니까.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해서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계획 결정되었을 때 기득권자는 어떻게 보호를 받아? 관리계획이 네가 나왔던 말든 관계가 있어 없어? 관계없이 그냥 하면 돼. 용도지역이 바뀌었든 말든 하면 돼.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 관리계획 내용 중에 2번이 용도구역이죠. 2번이 용도구역이잖아. 개도시수. 요 놈들은 센 놈들이야. 센 놈들. 그 특수한 목적으로 지정하죠. 요 놈들이 지정하면 좀 문제가 달라져. 자, 우리 동네 개발제한구역 지정됐어. 내가 이미 사업에 착수하고 있었어. 기득권 보호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기득권 보호는 항상 하는 거야. 기득권 보호를 안 해주면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그런데 이 용도구역이 지정됐을 때는 기득권은 보호하는데 그냥 보호가 되는 게 아니고 뭔가를 해야 보호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 용도구역이 개도시수잖아. 개도시수는 개발제한구역은 지금 기억 안 나도 돼. 개발제한구역하고 도시제한구역 있죠. 개도는 이 법이 없어. 따로 법률로 돼 있어. 제가 개도는 따로 법률로 돼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거든. 뭐 기억 안 하면 좋고. 그러면 요거 두 개는 국회법에 직접 규정을 두고 있죠. 직접 두고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기득권자는 어떻게 할까요? 이 따로 법률로 가봐야 되는 거야. 그 법에 가봐야 기득권자는 어떻게 되는지 나와. 그럼 요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 그럼 결국 우리 요 두 개만 공부하는 거야. 자, 예외가 뭐냐?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지정됐을 때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요 두 개가 지정됐을 때는 기득권자라 하더라도 그냥 기득권이 인정되는 게 아니고 신고를 해야 돼. 3개월 이내 신고하라고 돼 있어. 뭐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네. 일반 용도 지역이나 지구가 바뀌었다면은 기득권자는 신경 쓸 필요 없죠.
관계없이 그냥 하면 되는데 시수가 지정되면 기득권자는 3개월 이내 신고를 하고 계속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지요? 한번 읽어볼까? 자, 오른쪽 페이지 보셔야죠.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존보호구역 그 시수에 동그라미 치세요.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존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 기득권자 맞죠? 착수했으니까 당해 사업공사를 계속하고자 할 때는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존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공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밑줄 고시일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 이내 그 사업이나 공사 내용을 특광시장 군수에게 뭐 해라? 신고 동그라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거기 제가 두 가지만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국토계획법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하고 개발행 허가받는 거 두 가지죠. 딱 파트 두 개죠. 어쨌든 특광시군 단위로 집행하는 법이잖아. 이 법이. 그래서 허가를 받든 신고를 하든 무조건 누구한테 해야 돼? 특광시장 군수한테 해야 되는 거야. 그걸 외우려 그러면 안 돼. 여기 기득권자 누구한테 신고해를 그걸 특광시장 군수를 외우려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야. 무조건 특광시장 군수야. 국계법은 허가를 받아도 누구한테 받고 특광시장 군수 신고를 해도 누구한테 하는 거야? 우리 국계법은 예외 없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득권자는 신고를 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우리 시험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이 결정됐어요.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했잖아. 그런데 기득권자는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OX, X라니까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이 되면 신고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지. 그러면 시수 빼고는 우리는 뭐라고 기억하자? 관계없이 그냥 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자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 우리 시험에 물어봤습니다. 밑에까지는 일단 뭐 물어본 적 없어요. 밑에 3번 지형도면 갑니다. 지형도면 작성자 누가 작성한다고? 이방권자라고 적었죠. 자, 이방권자 한다는 말은 원칙은 누가 한다? 특광시장 군수가 하는 거죠. 예외적으로 누구도 할 수 있다. 국도도 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 방법 이렇게 되어지죠. 작성 방법 2번 볼까요? 특광시장 군수는 관리계획 결정이 고시가 되면 밑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뭐 물어볼 가능성은 뭐 없지 않지만은 예전에 우리 시험에 그렇게 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과거에는요 지형도면 작성하는 방법이 우리 국계법에 다 있었어. 근데 지금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으로 다 갔어. 그러니까 작성 방법을 안 물어봐. 그런데 우리 국계법에 딱 남아 있는 한마디가 뭐예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를 쓰라는 거예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아시겠죠? 예전에 우리 시험에 지적이 표시된 지적도라고 나온 적이 있다. 지적도에 표시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형도야. 지형도. 그런데 그 지형도에 뭐가 표시돼야 돼? 지적이 표시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넘어갑니다. 우리 지형도면의 성인이 기억이 나십니까?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방법 절차에는 뭐가 있다? 승인. 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경상북도 경산시입니다. 자,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도로를 만들자라고 입안을 했습니다. 누가 입안권자야? 경산시장이 입안권자죠. 그러면 경산시장이 이 도로가 필요하니까는 입안을 했겠죠. 그런데 도지사는 도로가 이렇게 나는 줄 알고 결정했다. 경산시장은 결정권이 없죠. 시설에 대한 결정권이 없잖아. 자, 그럼 이 계획은 누가 봐도 잘못된 계획이지요. 그러면 지형도면에 누가 만들어야 돼? 입안한자가 만들어야지. 입안한자가 지가 만들어서 확정 지으면 안 돼. 왜? 자기한테 뭐가 없으니까. 결정권이 없으니까. 얘한테 들고 와서 이대로 지형도면 만들면 돼요 라고 뭘 받아야 돼? 그래서 지형도면은 승인 절차가 있는데 얘한테 뭐가 없어서? 결정권이 없어서. 그러면 아까 결정권이 없는 자가 누구예요? 입안권자 중에. 입안권자 중에 결정권이 없는 기초시장 군수죠. 대도시 빼고 대도시는 결정했고 그럼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지형도면 승인을 받는다. 대도시는 승인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자, 시장 군수도 지구단위 계획은 결정하지요. 그럼 지구단위 계획은 시장 군수 지가 입안하고 결정했겠네. 그럼 승인 받아 안 받아? 안 받는 거지. 그런 얘기요.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도지사한테 승인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이나 군수 거기 밑줄에 가야지요. 괄호 안에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단 말이 이해갑니까?
도시공관리계획 괄호 밖으로 갑니다. 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 그게 지형 도면이죠. 자, 지형 도면은 자세한 도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도면이다. 작성하면 도의사에 뭘 받아야 돼? 밑줄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근데 첫 번째 줄 괄호 보세요. 첫 번째 줄 옆에 괄호. 지구단위 계획구 여기 있습니까? 밑줄. 지구단위 계획이 있습니까? 밑줄. 요 두 개는 시장군수도 결정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승인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외한다. 그래서 요 승인은 뭐를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다. 시장군수가 뭐가 없기 때문에,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됐어요. 그리고 4번에 국도도 뭐 작성할 수 있다라고 앞에서 얘기했죠. 승인 고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형도면은 누가 고시하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형도면이 뭐예요? 그러면 자세한 도면이다. 자세한 도면. 이 도면을 보면 내 토지가 어떤 관리계획이 결정됐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면 얘가 고시되면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효력을 발생하는데 관리계획 위반 결정할 때도 도면이 있어 없어? 아까 했잖아. 관리계획 도서, 계획도 조서 작성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게 이 자세한 도면을 사용해버렸으면요, 딱 이것만 나와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지형도를 사용했다면 이것만 나와도 알 수 있잖아. 그럼 이거 만들 필요 없어. 근데 대부분 이걸 사용 안 한다고. 그러니까 별도로 지형도면을 또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내용을 자세한 도면에 옮겼습니다. 이게 지형도면이야. 왜 옮겼어? 왜 옮기기 우리한테 고시하고 열람시켜 주려고, 보여주려고 옮긴 거지. 맞죠? 그래서 지형도면 내용은 곧 무슨 내용이다? 관리계획 내용이요. 그래서 지형도면을 보여주는 방법도 뭐하고 똑같아? 관리계획과 똑같다. 누가 고시? 결정권자. 지형도면도 누가 고시? 결정권자. 그래서 5번에 보니까 국장, 시도의사, 시향문수 돼 있죠? 괄호로 묶어서 거기다가 적으세요. 뭐라고 적을까? 그렇죠. 결정권자라고 적어야 돼. 그럼 입안권자 아닙니다. 결정권자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승인하면 고시해야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밑에 4번 관리계획도 타당성 검토합니까? 몇 년마다? 자, 계획 3개를 했는데 3개 중에 타당성 검토가 없는 계획은 뭐다? 광역도시 계획이에요. 우리 타당성 검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2번 넣었네. 이번에 또 새로 신설된 거 뒤에 가면 성장관리계획에서 타당성 검토가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 국회법에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3군데 나온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계획 파트를 오늘 마무리를 지을게요. 계획 파트 68페이지 잠깐만 펴볼까? 자, 68페이지 5번의 1번 지문, 아까 제가 언더 말씀을 드렸죠. 국장,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도시공관리계획을 괄호로 묶어볼까? 조속히 위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밑줄 관리계획을 함께 위반할 수 있다. 기억납니까? 본래는 광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리계획이 나오는 게 맞지요. 그러나 조속히 관리계획을 위반할 필요가 있다. 급하다 이 말이에요. 집행하는 게. 그럴 때는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을 만들 때 함께 위반해 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3, 4월 과정은 심화 과정이에요. 심화 과정이니까 1, 2월 과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데 양이 좀 들어가죠. 양이 좀 들어가. 3, 4월에 양이 추가되고 5, 6월에 추가되고 양이 추가되기 때문에 처음 듣는 내용은 또 어려워. 그죠? 11, 12에 반복해서 들은 내용은 또 기억이 나는데 처음 듣는 건 또 어려워요. 그래서 기초가 되어 있어야 심화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1, 2월 과정을 좀 꼭 보시고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3, 4월 과정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